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비트코인 같은 애가 이렇게 인정받았던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굉장히 또라이죠, 그죠? 또라이라고 좀 명 받고 싶어요. 또라이죠, 또라이. 아니, 근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맨정신에 볼 수 있습니까? 소주 한 3병 까고 봐야지. 지금 이번에 신규로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야 워낙 내공이 이제 만렙들이시라 별 상관이 없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잡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승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했어요. 그나저나 참 여러분들은 이렇게 댓글 쓰시는 거 보면은 되게 해맑아요. 뭘 믿고 그렇게 해맑으세요? 뭘 믿고? 도대체 그런 면역력들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참 대단을 하세요. 그래도 좀 즐거우시죠?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분위기가. 좀 복구도 많이 됐고 평단을 많이 낮추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제 주위에 뭐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보니까 되게 이 구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 멤버십 회원분들은 잘 제 이야기를 경청하셨다면 거의 저점 바닥에서 주었던 것들이 많죠. 비트코인 16,500불, 17,500불 이 언저리에서 알트코인 줍줍했던 분들은 뭐 꽤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멤버십도 본인의 생각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기회는 계속 와요. 계속 이제 또 한 번의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보고 또 시장 상황들을 다 잘 대처한다면 익절 구간에서 그런 기회들이 또 오겠죠. 네, 요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 지속성을 가질까? 아마도 아직 이 업비트에 나와 있는 이 코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국내외 유튜버를 통틀어서 이 코인의 특성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백서 하나 달랑 있고 여기 보면 백서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업비트 보시면 백서 하나 달랑 있고 이 코인을 다 이해하기가 저 또한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의 겉핥기 식의 표현들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이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얼마 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던 말. 저는 이렇게 기사를 보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눈에 띄는 게. 근데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별로 눈에 띄는 기사가 아니거든요. 아마 지금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암호화폐 유튜브 영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럴 거고 전통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눈치채기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별말 아니에요, 별말. 근데 별말이 아닌데 꽤 오랫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말인 거죠, 그게. 분명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죠.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시작된 것 같다. 그 원동력은 블랙록의 스팟 ETF, 현물 ETF가 그 시발점이 됐다. 그리고 이제 ETF를 통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그 안에서 성장을 할 것 같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요거 같아요. 요거. 효율성. 쓸모 있는 놈만 성장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뭔가 통찰한 듯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생각을 다 읽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의 희열? 그런 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 보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 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장이 주는 어떤 느낌이나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갈로만 간다. 쓰일로만 쓰인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시작을 해도 오히려 피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모두가 다 순풍을 느낄 수는 없어요. 지금 가격을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비관적으로. 그런데 진짜 한 번쯤은 되게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빈정이 상할 때도 있고 좀 짜증 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다 힘이 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자 지금 이 시간에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 어떤 행위들이 오히려 저에게 힘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라이브를 통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되게 편하니까 본방송에서 영상을 만드는 게 되게 답답해져 버렸던 것 같아요. 되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쓸데없는 말은 뭔가 데이터에 집중하지 않고 근데 생뚱맞은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여러분들은 해맑고 그리고 잘 견디고 계세요. 진짜로. 그 동력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잘 견디는 동력은. 그런데 분명 정말 저 때와는 지금은 이 게임 자체가 틀려요. 저는 사라질 거를 걱정했고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걸 걱정했기 때문에. 물론 사라질 거를 감안하고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매수를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참 저 사람 평단 부럽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한두 푼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그 공포, 그 각오, 그 염장, 예.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어떤 데이터도 없었어요.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대상이. 전전긍긍, 잠도 못 자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레벨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시대를 겪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비트코인 시대는 시작을 했어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블랙록, XRP, 비교, 미국, 중국, 오지환, 창펑자오, 코인베이스, 사토시 나카모토, 유대 집단, 금리, 연준, 자넷 델런, 이게 다 얽히설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스위프트, IMF, BIS, 세계은행.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블록체인 기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을까요? 물론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 비트코인은 때묻지 않은 돈이에요. 때묻지 않은 돈. 때가 묻어있지 않는 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돈.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그 돈을 찍었지만 비트코인은 전세계 누구나, 분명 사토시 나카모토 백서에도 나와있어요. 컴퓨터 성능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했어요. CPU 성능.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는 있지만 분명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죠. 전 세계 누구에게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달러가 되게 싫어. 왠지 미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광주 그 관공서에서 NFT 강의를 할 때 근데 마지막 멘트로 했던 말이 방금 그 말이었어요. 지금 인류는, 전 세계는 무엇을 원한다? 깨끗한 돈을 원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돈을 원한다. 그래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왔던 단체장, 예술인, 그리고 그 외에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를 완전히 요렇게 보더라고요. 요렇게 또라이로 보더라고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 19,000달러. 근데 비트코인은 이때 2,200이었는데 얼마입니까? 1억을 가버렸어. 어쩌면 그 2시간의 강의가 그들에게 제가 W였을 수도 있겠죠. W. 5년 뒤에, 7년 뒤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때 있잖아, 내가 어떤 새끼가 나와서 비트코인이 뭔지, XRP가 뭔지, NFT가 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나 걔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 호주머니에 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 또라이가 없었어. 걔 미친놈 같았어. 그런데 있잖아, 지금 와서 보니까 걔 말이 다 맞았어. 비트코인 첫 번째 컨퍼런스 이야기는 제가 몇 번 했죠. 2010년 뉴욕에서.
5명이 왔어요. 5명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해요. 그때 비트코인 70원, 100원. 5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탈릭 부탈린. 코딩 천재, 수학 천재. 한마디로 개, 상, 또라이. 그리고 그놈은 그걸 듣고 이더리움을 5년 뒤에 오픈을 합니다. 세상은 참 해맑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해맑습니까? 항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해맑아요. 왜?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도 어쩔 때는 가끔씩 소름이 돋아요. 제가 했던 말이 현실이 되려고 할 때.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구일까? 도저히 이해하고 인정하기 힘든 자산군.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인정을 했지만 수많은 대중들은 비트코인이 고장나면 어디 가서 AS를 받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주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 하는 거며, 요놈이 고장나면 AS 어디서 받냐, 요놈이 사라지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냐, 이게 가장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에요.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음모론이란 거예요. 음모론. 근데 이 음모론이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왜 장점입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자, 레이어 2를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는 인간들이 있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여러분들 그 말 믿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만 바라보고 비트코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라는 사람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짝퉁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레이어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냥 비트코인이야. 근데 비트코인이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고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레이어 2 비트코인 뭐를 만들게. 비트코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가치로만 봐야 돼요.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백서에도 분명히 써져 있어요. 저는 그 문장 하나를, 한 문장을 5일간 생각을 하고 10일간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매번 생각을 해요.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그 안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은 다 사라지고 만다. 아니, 그 레이어 2를 만들어서 쓸 거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냥 비자 카드 쓰세요. BC 카드 쓰세요. 왜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결제를 하려고 지랄이야. 저는 그래서 그것도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참 돈 만드는 재주가 좋은 애들이 있죠. 요게 뜰 것 같다. 요걸 요렇게 바꾸면 사람들이 혹할 것 같다. 그리고 요게 잘 먹힐 것 같다. 요거를 누가 인정을 하냐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 정말 남루한 금융, 폐색된 금융, 탐욕의 금융, 욕망의 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암호화폐 금융이라니까요. 얘네들을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을 완전 무시하고, 왜 오래된 것들을 무시를 하고 새롭게 판을 잘라 그래. 이 전통 금융 회사들이 그거 자체를 이해를 안 한다니까요. 암호화폐 금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통 금융 회사들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이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냥 아무리 제가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냥 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릇. 참 여러분들 노릇하기 힘들죠.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자식 노릇, 사장 노릇, 아들 노릇 하기 힘들죠. 비트코인 노릇을 해야 된다뇨. 비트코인 노릇을 해야 돼. 지가 지 할 일 해야 돼. 그런데 비트코인이 할 일은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오픈을 했어. 쓸모는 없지만 최초의 자동차, 지금의 자동차가 있기까지 가장 최초인 걸 사람들이 추앙하잖아요. 모나리자가 이뻐서 모나리자 그림을 추앙합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잘 그렸다고 하니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림이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그 아이가 그 가치를 알까요? 본인이 그린 그림을 더 높이 평가한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니까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되게 위대해 보여. 왜 그럴까요? 싸다고 하니까, 비싸니까. 지금 모든 가치 어떤 척도는 뭡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그런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너무 크다. 그리고 미국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을 결코 좋게 볼 수가 없다. 자꾸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 영상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왜 미국이 그리고 블랙록이 미국인들에게 실물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게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리스크가 있든 그 어떤 위험성이 있든 비트코인이 기술적 가치가 높다면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제가 오늘도 그렇고 이제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뭔데? 그게 뭐라고? 아무 어떤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으면서 그냥 데이터 쪼가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나왔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금 현대 금융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은 전혀 다 배제한 채 그냥 그게 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생각이 1도 없어요. 제 생각을 공유할 뿐이에요. 제 하루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세요. 용하세요. 잘 버티셨어요. 그 시기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XRP가 정상적으로 공개되지가 않는다면 그 어떤 암호화폐도 그 어떤 일을 하지 못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정의예요. XRP는 제가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되게 더러운 돈이에요. 더러운 돈. 록펠러, 로스차일드, 구글 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본주의의 돈이에요. 돈. 모든 걸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의 통화가 나올 거예요. 모든 통화가 사라진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죽음, 배신, 무신뢰, 음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지치고 죽고 하겠냐고요. 이 돈이란 통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냐고요. 지금 봐보세요. 미국 하는 행동을 봐보세요. 정말 달러가 쓸모없이 되기를 바라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라고요. 미국이요. 미국.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 프린팅 인쇄를 해서 뿌려대고 있잖아요. 엔화, 그리고 USDT, 비트코인, 달러, 그리고 유로, 파운드. 통화의 기준, 기축 통화, 준비 통화. 결국 XRP가 모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이 판때기가 짜지고 있어요. 그런데 적당한 시기에 적당히, 적절하게, 적당한 양만큼 잘 투척하세요. 잘 던지란 얘기예요. 그 시기와 시점은 제가 분명히 공개를 할 거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직도 저는 비트코인이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블랙록 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에요. 본질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과 음모론적 이야기, 요 세 개가 잘 융합이 돼야 돼요. 잘 융합이.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든 99%의 데이터는 제가 겪었던 경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 그리고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은 미국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브래드 갈량하우스 효용성, 요거 굉장히 커요.